네, 피해 예, 아니, 보호는 저는, 예, 네네.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네, 일단 제 이야기는 네. 굳이 녹취까지는 안 하셔도 될 거라서 녹취는 부탁 안 드릴 거고요. 저희 애가 4월 달에는 돌아와요. 돌아와요. 네. 예, 음, 다행히 저희 아이 한 명인데, 음, 딸아이가 12살이고, 네. 3년 정도 영유되어 있다가 어, 이달 말에 사례 회의를 하고, 회의가 이제 원활하게 되면 4월 초에 온다고 저는 확답을 받았어요. 그 해당 그 신아름 주무관님이라고 담당하시는 그 복지 상담 요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네네. 오늘 저 통화를 다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의문점이 있어서, 그쪽에 상담한 거를 다 녹음을 하셨나요? 그렇죠. 저도 음, 녹음을 다 하고 음, 그러는데, 음, 예, 제가 간단하게 제가 그냥 제 소견을 들으면은 네. 저도 그 아동학대 첫 번째 경우 아동학대로 애가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왔었다고요. 돌아왔다가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시 신고가 돼가지고 2번이나 이렇게 됐었어요. 네. 예. 일단 그러면은 제가 이제 왜 그렇게 그렇게 그냥 분류하느냐. 아직 아동이랑 부모랑 같이 있기에는 불안함이 있대요. 그 불안한 요소라는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느냐. 일단은 그 가정 내에서 안정적인 환경이어야 되고, 그리고 엄마가 안정적인 지금 심리 상태여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다 진단서를 다 내고 다 뗐고 지금 현재로는 저는 불면증만 있어요. 네. 불면증. 근데 다른 사례들을 들어보면은요, 처음 이제 경험한 거잖아요. 일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지금 음, 이거와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학대 음,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갖고 간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라고 증명을 받았으면 보내줘야 맞는 건데, 네. 사례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제가 작년 4월에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음, 지금 3월 말이면 거의 1년이잖아요. 네. 예, 이렇게 끌어요, 아보전이. 네. 그리고 아보존이 가장 주장하는 게 엄마의 심리 상태를 말을 하거든요. 네. 예. 그거는 사실 심리 상태는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음, 예,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일회 어머니 같은 경우 전혀 아닌 경우는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아예 사례 관리 할 자체가 성립이 그렇죠.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다른 타 어머니 제가 이제 이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어머니 심리를 가지고 자꾸 이들이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직장은 다니냐 아니 사회관계에서 어떠냐 네. 아니면 뭐 종교가 있느냐 네. 아니면 엄마가 무슨 정상적인 생활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세요. 네. 아보전이. 이게 문제라고 막 보고 있어요. 아니, 그렇죠. 어느 사람은 뭐 불교 다니고, 어떤 대순들교도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예. 그럼 이렇게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심리 상태 안 좋으면은 부모 자격 없는 건가요, 도대체? 음, 예. 그리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다 심리 상태로 다 간다 이거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 환경에서 자꾸 이 불안한 요소는 엄마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 정신 감정을 받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받고 심리 검사에서 안전하다라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이사의 소견이 있어야 돼요. 네. 예, 그 소견이 없으면은 전부 반려시켜요. 그렇군요. 네, 음, 이거를 어떤 기관이든 아니면 제3자에서 그러니까 전문가가 음, 이거를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이 부모는 그렇지 않다. 음, 만약 결손 가정 같은 경우는 더 이거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요. 네. 너무 많은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음, 예, 그러면은 어쨌든 네. 그쪽은 뭐 심리 상태로 계속 저는 완전하고요. 저는 음, 불면증 하나만 있었었고요. 음, 지금은 이사를 왔고, 저는 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음, 다 새로 지금 이사를 와가지고 집 자체도 아주 새 거예요. 네. 예. 근데 얘네들은 보는 건 없어요. 집에 와서 직접 와서 보는 것도 없으면서 음, 이제 증명을 해라. 증명서, 진단서를 받다 매매계약서 네. 보고 있어야 되고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재산을 말하려면은 네네
그 재직증명서를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그런 사유가 아니었는데, 네, 자기들이 임의대로, 네네. 그런 거를 요구해서 그것이, 전부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음, 핵심은 그거예요. 엄마의 심리 상태, 부모의 환경, 어떻게 생활하고 부부관계가 음, 어떻게 잘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지.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되니까 음, 이걸 모르면서 이제 완전히 그 내용 자체는 이게 서류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네, 병원 가라. 엄마도 병원 가고 아빠도 병원 가고 음. 화목한 거에 대한 거는 증명을 해라 이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그 진단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받은 내용을 보고 그 음, 토대로 음, 그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음, 자체적으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음. 그래서 안 되는 경우는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심리검사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예, 예, 예. 두 번이나 너무나 들어가고, 막연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료 요청이죠. 물론 교회 저 말씀드리면은 저희 시부모님이 권사님이시고 저희 음, 그 시댁 쪽에 목사가 계어요. 저희 음, 형님네가 그러니까 음, 저희 여자 형님이죠. 그 음, 형님네 그 남편분이 목사님이세요. 네, 예, 개척교회 하시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증명을 하려면 서류를 내야 돼요. 음,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예, 예. 그 지금 현재 두 번이나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서 벌써 3년 정도 걸린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돌아옵니다. 두 4월에. 번이나 들어가서 네, 네. 이게 돌아온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라는 걸 하는데 또 네. 그쪽에서 하겠죠? 아보전이요? 네, 네, 계속 아보전뿐만 아니라 음, 구청에서 같이 이제 합쳐서 두 분이 협력해서 음. 한 달은 뭐 이쪽, 한 달은 또 저쪽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참 너무 억울한데, 근데 어, 이게요, 오케이사님 억울하다라는 거는요, 네,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음, 이렇게 하면 사례관리 할 때 되게 음, 안 좋게 비춰져요. 억울하다고 하면,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음, 무릎 꿇고 사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음,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음, 너무 많은 제가 재체 의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의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일단 제의식이 많이 생기고 기도 항상 기도의 내용이 내가 항상 나는 잘못한 거 많으니 내가 다 안고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예,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릎 꿇고 예, 계속 빌었다 이거죠? 예, 예, 처음 당했을 때, 처음에 이제 아이가 음. 들어갔을 때는. 근데 네, 그때 두 번째에서는, 무슨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애를 혼냈을 때, 음, 좀 잘못된 방향으로 혼냈고, 그때, 예, 혼자서 예, 얘기를 했나 보죠? 예, 그러니까, 음, 다그치고 혼냈기 때문에, 그 다그치고 혼낸 것 자체가 음, 학대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때리, 대한 제가, 예, 때리지는 않았고, 예, 예, 그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다그치고 하고, 혼냈는데 요 사실이 네, 아이가 어디 상담을 받다가 신고를 했나요? 뭐 아니면 집안에서요. 집안에서 그랬나요? 집안에서. 이걸 네.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신고했어요? 신고라기보다 이제 음, 상담을 하다가 저희 애 아빠가 음, 그 아동 센터가 있어요. 아동 네, 그 드림스타트 그 비슷한 그 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네, 상담을 하다가 아동에 네, 대해서 얘기를 듣다가 음, 잘못된 훈육이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알고는 드림스타트에서 거기서 이제 학대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 드림 스타트라는 곳에서, 예, 예, 예. 드림 스타트, 원래 좋은 그거, 취지로 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몰랐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음, 이제 그거에 대한 절차를 다 했고 근데 두 번째는 또 말도 안 되게 또 신고가 됐더라고요. 두 번째도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어떤 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이제 음, 여기 뭐 소음이 많고 막 엄청 애들이 떠들고 일단 애는 하나밖에 없는데 음, 저희 집을 잘못 알고 저희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더라고요. 단순히 뭐 막 떠들고 시끄럽고 뭐 이랬다. 근데 애들이랑 떠들고 시끄러운 그러니까 거는, 애들이 치고받고 또 싸우고 그랬다는데 저희 집이 아닌데 오해하고 음, 저희 집으로 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또. 그것을 해명을 하고 우리 집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음, 정말 저도 이제 일을 다니고 이래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일 그때 다니는 이제 동안, 해명을 못했죠. 못하고 두 번째는 진짜 억울하게 이렇게 돼서 음, 그러면은 어
그런 거를 증명하기가 어려우니 이제 나중에 사례 관리하고 이제 프로그램 하라고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막 강요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리 어머니처럼 그냥 무조건 프로그램을 하래요. 얘는 이제 분리가 돼버리니까, 즉시 분리가 되니까. 음, 분리가 되고 나서는 엄마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양육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음, 네. 그러면은 저도 교회를 다니고 하다 보면 사실 서로 다른 이념들이 있잖아요. 네. 다른 이제 양육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그래도 맞긴 하지만 뭔가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없어요? 음, 그러니까는 아무리 말로 해서 설명이 안 되니 구청에서는 아, 그래 음. 어머니 심리검사 하시고 진단서 받아오세요. 이래요. 구청은 무조건 아버전 편만 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아버전이 그렇게 요구를 해요.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음, 심리 상태에 있어서 음, 병원에서 정밀하게 의뢰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심리 그럼 검사를 병원에서 네.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이 있는 데서 받으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고 자기네들 지정하는 병원도 있지만 네. 원하면은 개인적으로 사설 이제 정신이원 가서 네. 심리 검사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사설에서 했어요. 처음에 음, 지정한 데서 했더니 저를 무슨 양극성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음, 어, 계속 그러시고. 진료받고 막 이렇게 해서 저를 이제 더 악하게 만들려고 해서 저는 이제 기도의 힘으로 네. 그쪽에서는 너무 악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아는 원장님이 있어서 그 원장님한테 저 자세하게 좀 제 얘기를 듣고 더 음, 확실하게 해달라 해서 제가 확실한 쪽으로 해갖고 불면증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음, 잠을 너무 못 자고 그냥 그거에 불면증. 대한 예민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음, 거다라는 거라고 해서 네. 그거는 진단서를 냈기 때문에 서류는 이미 다 이제 보냈고 구청에서 이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일단 심의 결과를 구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어디 구청이에요? 미추홀 구청이요. 거기도 예, 미추홀이고 예, 예. 심의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네. 인천 아버전이네 그러니까 예, 예, 예. 인천 음, 쪽입니다. 예, 예. 그쪽에서 그 사례관리위원들 중에 제 음, 정신의학 박사분이라고 계셔요. 네, 그 참여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해요. 예, 뭐, 심리 상태를 그러니까 보고 그 심리학 박사가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예, 이분이 뭐 단순히 뭐 경증이면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데 음, 이게 뭐 막말로 얘기해서 우울증? 우울증이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반려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있는 심리학 박사가 네네, 우리 피해자 어머니 쪽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네, 아버존 입장에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도구로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예를 들면은 음, 범죄자를요, 네, 그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왜 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심리를 보잖아요. 네, 예, 그거를 많이 지금 적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보전이. 음,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졌는데 죄를 진 게 단순히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그 심리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는 일단 계속 문제 있는 범죄자처럼 취급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심리 부분 되게 막연한 건데, 그렇군요. 예, 그러면 너무 억울한 일인데, 지금 네. 실례지만 남편도 같이 있는 거죠? 아, 남편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저하고 남편이라고 엄마, 아빠, 딸 이렇게 세 식구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딸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몇 예, 살이에요? 예, 예. 지금 이제 13살, 6학년이요. 13살이는데, 6학년. 그러면 벌써 3년이 됐다는 거네요. 네, 네. 4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 표면적으로 음, 볼 줄 알았더니, 음, 이제 거긴 아보전 같은 경우는 여러 전문적인 사람을 끼고서 같이 사례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음. 자문을 구하고, 그러면 이 네, 정도 아이가 성장했으면 네. 엄마한테 자기한테 엄마 아빠한테 면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했어요. 화상면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면회를 얼마 기간으로 했어요. 한
원래가 2달을 해야 되는데 음, 네, 여러 상황들이 좀 걸려가지고 저희는 3회 했거든요. 거의 1달 반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회는 직접 찾아뵙고 면회는 못하게 해가지고 화상면회만 했어요. 화상면회. 화상면회, 예, 그게 프로그램 안에 끼어 있어요. 그거를 화상면, 참여할 때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람이 같이 해요. 3원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화상면회만 하고 직접 네. 면회는 한 번도 못 하고. 아, 그건 제가 몰래 학원을 갔어요. 걔 다니는 학원을 알기 때문에 음, 그냥 좀 보고 싶어서 가서 뭐 음, 간식도 주고, 네, 걔가 음, 어떤 상태인지, 발육 상태가 어떤지를 보려고 갔었던 음, 거죠. 네. 네, 일단 학원 몰래 가서 그거는 그런데 네, 저기 뭐야 이 아이가 의사가 예, 중요하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겠다. 학대 받은 게 아니니까. 아, 그거 관련 없어요, 목회자님. 음, 그 사람들은 아동 얘기 거의 안 들어줘요. 그 그리고 나는 오히려 더 나쁘게 몰아가요. 얘가 가능하면 그러니까 아이가 잘 적응하고 보육원생활 잘 지내면서 여기서 행복하고 잘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지? 이게 그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절대 이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해요. 제가 음, 물어봤어요. 여기도 엄마 사는 집 주소 알아? 엄마 어디 다니고 엄마가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 뭐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에 대해 기억을 못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예. 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아보조는 아예 딱 분리를 시키고 아동 따로, 엄마 따로, 그리고 음, 그 관계에 있어서 이게 이어지게 해주려면 뭔가 유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음, 엄마가 심리가 이래서 그래, 아이가 심리가 이래서 이래, 이렇게 나쁘게. 음, 저도 늘 교회에서 매일 배우는 게 이게 윤리의식인데 네, 그런 건 없어요. 아보조는 그냥 한마디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엄마는 정신이 이상 있는 사람이니까 엄마 고쳐야 돼. 약 먹어야 돼. 엄마 아파. 음, 이렇게. 그리고 아이도 너도 지금 공부 못하고 이런 이유가 너 자꾸 딴 생각해서 그래. 엄마 아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요거예요. 네, 상당히 아주 고단수로 이렇게 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범죄 그 추궁할 때 쓰는 그 음,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러면요, 이런 내용들이 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인권 침해고, 예, 이건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예, 이런 식으로 인천 아버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너무 속상한 일인데요. 예, 예. 사실은 피해 사례가 조금씩은 다른데, 이제 어머니가 뭐 네네. 돌아온다고 말은 하지만, 네. 너무나 저쪽에서 아버전이나 네. 미추홀구청에서 네네. 예. 갑질을 하고 네. 이쪽에는 거의 뭐 정신 이상자처럼 취급하고 범죄자 그렇죠. 취급하고 이런 네. 엄청난 인권 침해가 예, 바로 발생해서 그거예요. 예, 예. 이 저는 부분은 그 부분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어떻게, 그런 거를 어떻게 음, 직접 대화라든지 음, 엄마가 어떻게, 그동안 살아온 생활도 모르면서 그 단면만 보고서 뭐 그래도 이상하다고 이렇게 모르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이거는 예,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후 관리하면서 또 문제를 예, 일으키는 예, 예,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어머니께서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예, 맞아요. 부분을 인권 침해로 정확하게 예, 예. 인식하셨다면 예,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게. 그러면 뭐 네, 그냥 저쪽 말에만 순응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언제든지 저쪽에 네, 칼을 뽑으니까 예. 여기서 분명하게 인권 침해 신고를 저는 하고 이것도 하나 지금 넣고 싶어요. 음, 제가 음, 간호조무사입니다, 사실. 네. 근데 정신의학법은요, 약을요, 함부로 음, 먹을 수가 없는데, 왜 우리 아이 보고 ADHD라고 하면서 음, 약을 먹으라고 했는지, 이거는 부모와의 동의와 아이의 이사가 있어야 되는데, 음, 자기네들 그 보육원에서 우리 음, 아이가 ADHD니까 음. 정신이양 약을 먹어야 된다? 이거는 그, 의학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예, 먹어야 예, 된다고 시켜 예. 먹였어요? 아니요, 절대 동의 못 한다고 했죠. 어, 예, 예.
이런 위법을 마음대로 네. 자행을 하더라고요. 어,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당연히죠. 하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을 음, 먹으라 강요할 수도 없고 거기서 그렇게 생긴 이유는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예, 여러 이거, 법들을 많이 다 음, 어겼어요, 지금. 이거는 심각한 거 다 예, 예, 녹취하겠네요. 예. 엄청난,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아, 그죠? 동의서까지 저한테 내밀었어요. 예, 그거는 동의서랑 예, 그 예. 증거 사진이 있나요? 아, 지금은 이미 꽤 오래돼서 지금은 음, 없는데, 제가 음, 그 사람 증언을 받을 수 있어요. 어저께도 그 팀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어요. 팀장님께서 저희 애한테 그 약 먹으라고 종용하셨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더라고요. 그 말 음, 책임지시라고. 이거 음, 위반한 거에 대한 얼마나 음,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게. 아예 그 정서를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금 거기 있으면 불안할 수 있는 거고, 불안하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치료라는 게 약만 있는 게 음, 아니에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네. 예, 교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양을 시키다는 것은 다른, 뭐 음악 치료도 있고, 음, 미술 치료도 있고, 아이에 맞는 아동의 심리에 맞게 해줘야지. 어떻게 그냥 정신적인 문제로 그래갖고 뭐 약을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음. 애를 갖다가 나중에 커서 제대로 발달 못하게 하라는 얘기지, 이게. 그러면은 네. 그쪽이랑 아버존이랑 통화하거나 이럴 때 그 통화한 녹음된 것들이 있나요? 아이하고요. 아이든 그쪽이랑 예, 이야기할 예. 예, 통화는 많이 하였는데 아동하고 통화는 녹음은 많이 했어도 음, 그쪽에서 직접 대변해서 통화하는 건 거의 없어요. 녹취를 할 음, 수가 없더라고요. 그 그분들도 뭐 눈치가 워낙 빨라서 이 아동 마스크 쓸 상태에서 예, 음, 음질도 안 좋아서 음, 음, 아동은 딸은 이렇게 통화하면서 녹음한 거 있나요? 예, 예,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힘들어하는 거를 표현했나요? 그냥 거기서 네. 너무 길들여져서 아무 소리 못 했나요? 좀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음. 거의 그쪽의 말만 잘 들어야 자기가 예, 유익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루밍 쪽으로 이렇게 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음, 그 질문에 대해서 요지를 모르고 네, 제가 그랬죠. 엄마 주소, 엄마 핸드폰 번호, 그리고 엄마가 여기 사는 곳 어떤지 음, 봤어. 그래서 내가 다 보여줬어요. 음, 화상으로 다. 음,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 그렇구나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 이게 아, 정신 상태를 아주 해이하게 만들어 놨구나. 그 생각을 했죠. 음. 음. 그래요. 너무 이게 네네. 안타까운 일인데 예, 예.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네. 인권침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어머니의 이 사례는 사실은 아이가 더 금방 돌아온다고 해서 약속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네네. 약속한 이후에 또 사후 관리로 계속 네. 뭐 두 번째도 이렇게 아이가 데려간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간 네네. 거고 그러면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또 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목소리도 내시고 저희한테 네. 일단 인권 침해 당했다고 얘기하셔서 네. 제가 그쪽을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아, 저기 일로 오신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가서 예, 미추홀 압버전이죠? 예, 미추홀하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명 높아서 거기 가면. 그쪽에 그 예. 추가 사례로 네네. 저희가 이거 발표하고 예, 예. 강하게 저희가 예, 예. 이쪽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네네. 참여할 수 있으면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예. 여기에서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예, 주아 고치는데, 엄마도 저희 집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음, 음, 인권 관련돼서, 인권 음, 주무관님인가? 뭐 그분이 음, 오셔가지고 해도 아무 소용이 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인권이 와도 네네. 인권이 주무관이 왔다고요? 예, 여기 뭐 시에서 운영하는 인권 뭐 음, 보호관이라고 해서 오셔서 오는데, 네. 예, 뭐, 인권보호관이 와도 방문해도 아무 소리 없었다 이거죠. 네네. 이 사람들은 너무 이게 저쪽이 한패가 돼 있어요. 음, 그 문서 형식을 많이 요구하고요. 네, 이거 의약법 위반, 이거는 정말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너무 이렇게 용기 있게 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아, 내용이 좀 알려져야 됩니다, 외부로. 아, 아,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보한 내용이
다른 사람한테 억울하게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아버존이 아, 얼마만큼 심각하게 인권 유린하고 있고 없는 서류도 조작하거나 터무니없이 그렇구나. 잡아 끌어가는지 이들이 음, 아동 사냥꾼이라는 욕을 먹고 아동 납치 전문 기관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정도로 너무 나쁜 짓을 저지르는지 이런 예, 이야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외부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어머니가 예, 용기 있게 알겠습니다. 제보한 거예요. 예, 너무 제보해 예,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